오늘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제 썸네일에 있는 것은 어그로입니다. 네, 어그로라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팔란티어의 공동 CEO인 알렉스 카프의 기술공화국이라는 책을 이번 주말에 다 읽었는데요. 정말 느끼는 게 많고 누가 봐도 너무나 중요한, 지정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네, 팔란티어를 투자하지 못하신 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제2의 팔란티어를 만나거나 또 팔란티어가 밀고 있는 그 그림에 탑승하는 그런 새로운 주식들을 발굴하는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되게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제목에서 보다시피 기술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기술공화국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이 제목을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고,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적이나 경제적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많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전쟁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최초로 원자폭탄을 개발했고 수많은 전투기들과 군사 소프트웨어까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압도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술 패권이 민간으로도 이어져서 이제 국력 전체가 강해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기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술 제국이었습니다. 국가적인 규모로 제국 형태의 모습을 띠면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기술 제국이라 불렸던 것이죠. 근데 이제 기술 제국이 끝나고 기술 공화국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은 기술 제국주의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혁신을 도모했던 실리콘밸리의 사람들은 기술 제국의 혁신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기술들이 소비자한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력을 이바지하는 데 쓰기보다는 소비자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거기서 남은 이윤을 통해서 자기네 기업이 커지는, 그런 국력과 상관없는 기업이 강화되는 그런 실리콘밸리의 형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기업들이 지정학적인 그리고 이제 외교적인 그런 것보다는 소비재적인 그런 측면만 발전됐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시대의 흐름과도 이어지는데요. 미국의 기술 제국이 흔들리자 중국과 같은 나라가 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민간의 기술들을 최대한 전폭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기차나 드론, 로봇 같은 분야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강국이 되었고 성장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전에 좀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최우선시하는, 그리고 소비자만을 최우선시하는 경쟁 없는 그런 국가 단위의 그 분위기를 뒤로 한 채 이제 기술공화국이라는 새로운 키를 집어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선두에 있는 기업이 팔란티어고, 팔란티어의 성공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자신만의 기술공화국의 보탬이 될 만한 회사를 일궈내서 또 다른 이제 미국의 힘을 불어넣기 직전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사업을 할 때 많이 대두되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 바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라 이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 말이 지난 한 몇십 년간은 가장 핵심적인 사업의 메시지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팔란티어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라에 앞서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사업의 핵심 화두로 자리 잡게 하였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죠. 군사 작전에 관련된 이제 고담이라는 프로젝트하고, 두 번째는 이제 민간의 회사들을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재고 관리를 하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업 배치를 하는지, 이런 효율성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인 이제 파운드리라고 있죠. 두 가지는 모두 이제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최적화가 되는데, 이제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프로그래밍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인이 갖고 있는, 각 객체가 갖고 있는 그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밥 먹는 스킬이 있고, 또 빨리 달리는 스킬이 있고, 수영을 할 수 있고, 이런 각각의 속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진짜 필요한 속성들을 찝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쿠팡 배달원이라고 하면은 제가 평소에 어떻게 훈련을 할 것이냐, 평소에 쉬는 시간대 체력 증진을 해야겠죠. 그리고 컴퓨터 게임만 하거나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변수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최적화시키는 소프트웨어가 온톨로지라는 개념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스키마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군대나 회사나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필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존재하는 한. 예를 들어서 군대에 이제 어떤 물자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게 아주 간단한 뭐 초코바라고 해봅시다. 그 국가 예산으로 초코바를 빠르게 조달하고 싶은데 동네 슈퍼마켓에서 가지 못하고 분수 업자에서 새로 초코바를 만들어서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시간이 들고 또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즉시 공급받지 못해서 이게 군사 작전에 피해가 갈 수 있죠. 국가 입장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수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에서는 비효율을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서 엄청난 효율을 도모하는 것이죠. 말이 길어져서 일단 집에 와서 더 찍겠습니다. 팔란티어의 방식 자체도 혁신적인 것이지만 이제 팔란티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거냐에 대해서 볼 때는 정말 필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어떤 위기에 있는지, 미국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국가적인 가치관이 필요한 건지 그 점을 확실히 예측을 해가지고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기술공화국의 초입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팔란티어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팔란티어 얼마에 샀다 이걸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미래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 기업에 그리고 국가적으로 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뭐 이 정도만 보고 그것이 AI 시대에 아주 큰 획기적인 혁신이 될 거다. 뭐 그것만 보고 제가 뛰어든 것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 샀어요. 많이는 못 샀고 좀 많이 사고 싶었지만 당시에 PER이 너무 높아가지고 뭐 한 100에서 한 300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이제 추격 매수를 막 하면서 사고 싶진 않았습니다. 네, 이런 미래가 있는지 알았다면 몰랐겠지만 그 당시엔 그래서 많이 사지 않았고 지금도 이제 좀 무리한 추격 매수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을 이제 이해를 했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기업이 이런 새로운 시대에 또 다른 이제 주인공이 될 것인지 주인공은 되지 못하더라도 그의 이류가 되어서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인지 이 부분을 저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자면 이제 기술공화국이라는 그런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단순히 소비자만을 위한 돈을 잘 벌기만 하는 그런 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국가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하는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앞으로 큰 수익을 도모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를 할지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 또 개인으로서는 어떤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을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분야에 취업하고 싶은지 이 부분이 되게 깊게 고민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쇼츠에서 돈 번다 먹방에서 돈 번다 이런 것은 충분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국가적인 그리고 이제 기업적인 또 타인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줘서 스스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그런 영향력에 있어서는 솔직히 꽝이거든요. 지금의 세상과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이런 부분도 정말 깊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좀 더 조리 있는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